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접했던 다수의 한국인들은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게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성인만 가르친 게 아니고 전 보습학원부터 일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5학년부터 중학생들 특목고 학원, 수능 치는 친구들 이런 강의들을 다 두루 해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그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커리큘럼의 과정을 밟아오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토익 시험 같은 거 이런 걸 치면서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속 시원하게 말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선험적 경험치를 책에 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당장 필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한 번씩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끼리 정상회담 만나서 YTN이나 이런 뉴스에 통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 통역된 것을 보는 느낌이랑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영어로 들어서 그걸 이해하는 것과는 정말 이해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뿌듯하고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보니까 이번 그 무슨 축구 경기 중에서도 통역이 잘못돼서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던데 언어가 중요한 경우가 꽤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별거 아닌 건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국가의 옷, 남성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예요. 근데 그 나라의 언어를 하나도 몰라요, 제가. 근데 그 직구를 못하는 거예요. 직구하면 좀 쌀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 옷이 너무 탐나는 옷이 있다면 항상 중간에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죠. 너무 답답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꼭 지금 이 나이에 이 시점에 그걸 배워야 되냐, 그 나라의 말을.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 나라 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결제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수수료 떼어가면서 이런 아쉬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에서 우리가 뭐 하나 구매를 한다 해도 그런 분들이 실제 많으시고요. 영어를 진짜 1도 모른다고 하면 진짜 구매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반품을 한다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메일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이코노미스트 제가 구독하다가 제가 서브스크립션을 취소한 적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정교하게 이래 가지고 뭐 해가지고 안 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정확하게 답이 왔고 바로 캔슬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모시고 있는 학생분 중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좀 어설프게 의미를 전달한 거예요. 메일을 하니까 세워라 내워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아까운 돈이 자꾸 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경우가 있었죠. 이제 그런 뭐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에서부터 크게는 요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IT가 대세인 시대라고 하는데 IT 관련 기사 읽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정말 부담 없이 번역된 걸로 말고 내가 펴가지고 읽었을 때 속 시원하게 읽히는 그 느낌. 막 억지스럽게 겨우겨우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은 정말 읽어본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외국 사람이 길 물었을 때 어느 역으로 가서 뭘 갈아타시오 이런 영화에서부터 좀 크게는 글로벌한 요즘 진짜 글로벌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게 느끼실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전 너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제 머릿속에 몸속에 영어에 대한 생각들 뭐 단편적인 표현들에서부터 깊이 있는 생각들 이런 것까지 쌓였죠.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쌓이면은 사람이 폭발하고 싶잖아요. 이걸 막 밖으로 분출하고 싶은데 분출할 공간이 없어요. 물론 영어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또 수업하고 좀 다르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조근조근 정리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올려봤어요. 하나의 토막 그 지식을. 근데 학생들이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유튜브에서 얘기해주는 뭐 예를 들어 뭐 비행기 탈 때 표현, 뭐 식당에서 쓰는 표현, 여행 표현 이런 단편적인 표현들은 워낙
그 소스가 많으니까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쓰되 다만 예문들을 너무 현학적인 예문이나 이론적인 데 집착하는 예문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내일 당장 써야 되는 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거에 대한 글을 조금씩 써갔어요. 한 뭐 15문장 이 정도로. 그러면서 일단은 네이버 카페는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지만 그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을 얻고 썼던 것 같아요. 계속. 일주일에 뭐 거의 하루에 몇 번 쓴 날도 있고요. 컨디션 좋을 때는. 그리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이럴 때. 근데 억지로 오늘 써야지라고 썼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수업 준비하거나 내가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오늘 낮에 누구 원어민하고 얘기하다가 꽂힌 문장들 있죠. 그런 문장들 공유하는데, 다만 제가 좀 다르게 접근했던 거는 단편적으로 이 표현을 뜻 적고 뭐 구문 적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표현이 과연 한국 사람들이 쉽게 하던 표현이었던가, 저는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접했던 다수의 한국인들은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게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문형과 어순으로 표현하고 있던가를 한번 물어봐라,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네,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책 제목이 넌 대체 몇 년째 영부를 하고 있는 거니라는 책인데,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본격적으로 든 거는 모든 것이 한 5, 6년 전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인생이 좀 힘들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은데,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강의라고 하는 거는 저의 영어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리를 통해서, 또 물론 뭐 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전달이 되긴 하지만 일단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약간 일회성인 느낌? 근데 책을 쓰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책은 뭐 회화책이나 단어장이나 뭐 문법책 이런 거 말고 영어적인 전체적인 어떤 저의 생각을 한번 썰을 풀어보고 싶었어요. 물론 공감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당연히 계실 테고,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제가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현장에 일선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성인만 가르친 게 아니고 전 보수학원부터 일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5학년부터 중학생들 특목고 학원, 수능 치는 친구들 이런 강의들을 다 두루 해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 학습, 그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커리큘럼의 과정을 밟아오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토익 시험 같은 거 이런 걸 치면서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속 시원하게 말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교수님의 입장에서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선험적 경험치를 책에 담고 싶은 욕심이 한 5, 6년 전부터 강하게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일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일부 학습자들이 한두 명씩 책을 써라는 얘기를 제 카페와 저와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쌤님 쓰시는 영어 관찰 일기를 잘 정리해서 책 한 권으로 내면은 쌤 대박 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박이야 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길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어가 잘 안 늘더라고요. 나름 한 몇 개월 동안 영어를 중심에 두고 암기를 하고 영작을 해도 좀처럼 안 늘어요. 되게 답답해하는 거를 굉장히 가까이서 많이 봐왔고, 저 역시 그랬단 말이에요. 시간 투자 대비 너무 그 가성비가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미국 정유회사에 있는 내부 감사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내부 감사 준비를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이 영어가 되니까 이 CIA였을 겁니다. CIA라고, 아마 인터널 오디터라고 그래서 그거 따면 자기들이 그 회사에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너 미국에서 살아라 그냥. 그래서 제가 회계학원을 한 8개월 다녔는데 수학이나 숫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회계 이런 거 공부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만큼 느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어려웠죠, 중급 회계부터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 한 만큼 안 늘어요. 특히 스피킹은. 그거를 너무 오랜 세월 정체된 느낌을 제가 받았고, 또 학생분들도 그랬고, 근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이런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안 느는 건데 되게 피상적으로만 그동안 뭐를 하라.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시중에. 뭘 하면 영어가 는다. 근데 본질적인 그 이유를 내가 알겠다 싶은 순간이 찾아왔고 그런 내용을 넌 대체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에 제 얘기와 또 저하고 함께 공부해 왔던 많은 학습자들의 얘기를 담아 본 거죠. 담아 보고 싶었고 실제로 이 책에는 그런 영어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도 많고 또 실제 영어의 어떤 영역들을 많이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급 어휘라 그러죠. Advanced Vocabulary를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내 스피킹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염두를 두고 예를 들어서 영어의 기본 동사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본 동사를 많이 연습을 해야 영어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소개해봤고 구동사도 소개해봤고 이런데 이게 딱 기본 동사 공부하는 책 이런 건 아니에요. 영어의 전반적인 걸 개괄적으로 원인 분석부터 일종의 학습법 제시 또 어떤 영역을 봐야 영어가 늘 수 있는가 이런 걸 많이 소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어 학습을 위한 구심점 그냥 건별로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책을 통해서 기초학습자들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확실한 걸 인지하고 시작해야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더 이상 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건드려 볼 게 아니고 이런 걸 딱 알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어떤 원어민과 공부하는가. 중요하지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더 이상의 시행착오라든지 헛 힘을 쏟지 않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책이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어의 진심이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영어 덕후였다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영어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아요. 국내에서 이제 아주 우리나라식 어학 공부 교육을 받았지만 저 정도까지는 할 수 있구나. 아주 교포처럼 현란한 영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어를 깔끔하게 하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현실적 롤모델,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근사한 사람은 되게 많아요. 현란하고 유창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진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내가 저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김재호라는 사람이 구사할 수 있는 영어. 그런 롤모델이 한번 될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욕심이 나요. 예.